영화의 첫 시작은 혼수 상태에 있는 한 아이의 꿈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이 공간은 코마 상태인 환자의 무의식 세계죠. 하지만 무의식의 세계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이 프로젝트는 7년간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꿈속에서 진행되는 치료는 사실 입증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한편 하얗게 표백되고 의문의 목 쇄골랑이 채워진 연쇄 살인마의 7번째 피해자가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개의 털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사건 해결에 있어서 굉장한 단서를 제공해줍니다. 매우 희귀한 종자이기 때문이죠. 한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로 걸어가고 있는 한 여성. 그녀는 쓰러진 개를 발견하고는 곧장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녀는 실종되고 그녀의 부모는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에게 그녀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변백종의 개 등 여러 단서를 통해 용의자를 찾게 되고 그들은 그렇게 연쇄살인마 칼 스타거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목욕탕에 누워있는 스타거. 그의 모습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요. 그의 귀에 들리는 의문의 환청. 경찰이 도착하자 그는 이미 쓰러진 상태였죠. 그리고 형사들은 스타거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 여성이 익사당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발견합니다. 한편 카메라에 둘러싸인 작은 방에 갇힌 실종자 여성. 그녀가 있는 작은 방 또한 물이 채워질 것이기에 수사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쓰러진 스타거의 진단. Wayland's infraction. It's a form of schizophrenia, not just catatonic. He's disappeared. 스타거는 자신의 무의식에 사로잡혀 깨어날 수 없는 코마 상태였던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터는 캐서린 심리치료학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캐서린은 연쇄살인마의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스타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스타거의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스타거 살인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 그런데 캐서린이 끌려온 곳은 스타거의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워 보이는 캐서린. 그녀는 바이러스와 같은 스타거의 또 다른 자아를 발견했다고 말하죠. 한편 그 시각 작은 방 안에 점차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의 시간 지체는 피해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피터는 캐서린에게 또 한 번 스타거의 무의식으로 들어가달라는 부탁을 하죠. 그렇게 두 번째 스타거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온 캐서린. 그녀는 이곳에서 과거 스타거가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사이비 종교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온갖 학대를 당해온 스타거. 그는 사라지고 악마의 형상을 띤 스타거의 또 다른 자아가 캐서린을 억압합니다. 캐서린은 스타거의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형사 피터 또한 스타거의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깨어난 곳은 성전과도 같은 곳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이미 스타거의 정신과 너무 동화되어 있는 듯 합니다. 피터는 악한 스타거 왕에게 잡히게 됩니다. Naughty worm. 하지만 피터는 캐서린의 현실에서의 아픈 기억을 되새겨줌으로써 이곳이 꾸밈을 자각하게 하죠. 그렇게 스타거 왕으로부터 벗어나고 피터는 사건의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 채 현실로 나가게 됩니다. What are you doing? Take it easy, Peter. Just breathe. Is she okay? Yeah, I think she is. Can you get me out of this fucking suit? When you get down there. They haven't finished building the grid yet. Fuck the grid. Call me when you get down there. 바로 그 단서는 과거 그의 집에서 발견한 문양이었습니다. Bakersfield, California. 그리고 문양의 출처를 통해 근거지를 파악하게 되죠. 한편 6살의 스타거를 도와주기 위해 캐서린은 자신의 무의식에 스타거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They hire to seal the place up. Oh, you're fucking kidding me. Nah, I'm not the kidding type. Carl Rudolph Starger. 그리고 스타거의 근거지는 그의 소유인 폐공장이었죠. 그리고 유리를 부숴 납치된 그녀를 구하게 되죠. 한편 캐서린은 6살의 스타거를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Found me. 하지만 스타거 왕은 머지않아 이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캐서린은 스타거를 죽임으로써 피터는 인지를 구출함으로써 각각 다른 의미에서의 구원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리치료학자 캐서린, 형사 피터, 연쇄살인마 스타거를 중심으로 무의식의 세계 안에서의 스토리가 전개되죠. 사이코패스 칼 스타거는 정신분열증 환자인데 이 정신적 병을 가진 범죄자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범죄의 원인을 밝혀내는 영화가 바로 본 영화입니다. 칼 스타거는 3개의 자아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6살의 스타거, 두 번째, 성인의 스타거, 세 번째, 학대와 고통으로 왜곡되어 생긴 악한 스타거 왕. 칼 스타거는 아동기에 아버지의 강요로 사이비 종교의 침례식을 받고 또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침례식 당시 잠깐 졸도했을 정도로 너무나 가혹하게 진행되었고 이는 결국 트라우마가 되었죠. 이러한 과거의 기억은 성인이 된 스타거의 범죄 패턴에서도 은연중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납치한 사람들을 모두 익사시키고 죽은 피해자를 표백하죠. 이는 과거 6살의 스타거가 인형을 좋아했으나 이러한 이유로 남자 사내가 여자처럼 행동한다며 학대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피해자를 표백하는 범죄 패턴의 이유는 시체를 하얗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인형처럼 소유하고자 하는 왜곡된 욕망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영화 내 주요 캐릭터 설정은 영화의 굉장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인간의 의식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독특한 카메라 구도와 색채를 사용한 미적 영상미가 뛰어난 영화입니다. 인간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대한 공포감과 신비감, 경이로움을 본 영화 감독은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즉, 본 영화는 탄탄한 캐릭터 설정과 미적 영상미가 두드러진 영화였습니다. 또 여담으로 피터가 스타거의 무의식에 처음 도달했을 때 나온 3명의 여인이 앉아있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장면은 노르웨이 화가 오드 너드럼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영화 감독의 섬세한 관찰력과 묘사력은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화 더 셀이었습니다.